러시아를 무릎 꿇린 것은 미사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타격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크림반도까지, 지중해에서 카스피해에 이르는 모든 지점이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크렘린의 방공망이 뚫렸습니다. 지상에서는 제국의 철의 동맥이 끊어졌습니다. 오늘날 시베리아의 열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온 탄약은 최전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서방의 제재를 비웃었습니다. 우리 변기를 사들이는 데는 값비쌀 것이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전쟁 기계가 서방에서 만든 단돈 10달러짜리 금속 부품 하나 때문에 멈춰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물류 대재앙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러시아는 육군이라기보다 철도군에 가깝습니다. 러시아의 군수 원칙은 철도를 따라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탱크와 탄약을 수송하는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원칙의 심장을 꿰뚫는 기술적인 비수입니다. 이 위기의 명칭은 군사보고서와 유출된 산업문서에 매우 구체적인 용어로 등장합니다. 카세트형 테이퍼 롤러 베어링. 이 기술 용어는 복잡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푸틴 현대화의 자랑거리인 25톤 차축 하중을 견디는 혁신적인 화차는 구소련식 오일 충전 베어링으로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 화차들은 탱크, 중장갑 차량, 석탄을 운송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전체 화차의 40%를 차지합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핵심 부품의 제조업체인 스웨덴의 SKF, 미국의 팀키싱컨과 암스테드 레일은 전쟁 직후 러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서방 기술이 사라지면서 러시아의 물류는 마비되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 모스크바의 해결책은 예상대로 동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제조업체와 국내 산업이 이 공백을 메우도록 요청받았습니다. 하지만 야금악은 정치적 명령으로 왜곡될 수 없습니다. 서방제 베어링은 진공 탈가스 공정으로 만든 강철을 사용해 생산됩니다. 이는 금속 내에 미세한 기포가 남아있지 않으며 강철이 엄청난 밀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품질 기준은 중국산 엽설계 복제품에서는 달성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공학에서 스폴 후면 박리로 알려진 재앙이었습니다. 무거운 탱크를 실은 열차 바퀴 아래의 이 저품질 베어링은 과도한 하중과 열로 인해 표면에서 조각이 떨어져 나가며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정 SKF 베어링은 80만 km 동안 유지 보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복제품은 8만 km에서 분해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체계적인 파괴입니다. 베어링이 과열되면 선로를 따라 설치된 과열 차축 감지기가 이 열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열차를 멈춥니다. 시베리아 한가운데서 영하 30도에 멈춰선 단 한 대의 열차가 물류망에서 뒤따르던 50대의 열차를 멈추게 합니다. 이를 물류에서는 혈전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러시아 철도가 직면한 유일한 문제는 바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차 엔진에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겼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화물 기관차, 특히 현대적인 ET25KM 시리즈 디젤 기관차는 핵심 부품을 서방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관리 시스템과 고압 연료 분사 장치는 독일 보샤시와 지멘 시몬즈의 기술에 의존했습니다. 제재로 인해 순정 예비 부품의 공급은 0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직은 이 부품 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절박한 방법 중 하나에 의존했습니다. 바로 카니발라이제이션 부품 동일 전환입니다. 이 방법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화차를 분해하여 얻은 부품을 다른 화차에 장착하여 시스템을 계속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2025년에 대한 최신 보고서들은 이 파괴의 규모를 놀라운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전략적인 자산인 혁신 화차 약 5만 대, 즉 전체 용량의 15%에서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부분이 현재 다른 화차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임시방편은 거대한 기술적 재앙을 초래합니다. 공학 용어로 금속 피로라고 알려진 현상은 이 순환에서 가장 치명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주행하여 구조적 완전성이 손상된 베어링이나 차축 시스템을 분해하여 다른 화차에 장착하면 해당 부품의 하중 용량과 내구성이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오신트 데이터와 기술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동류전환 부품의 사용은 탈선 및 대형 사고의 위험을 300% 증가시키는 것으로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시베리아의 혹한 속에서 60톤짜리 T-90 전차나 폭발성 탄약을 실은 열차 바퀴에 작고 낡은 금속 부품이 갈라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열차 사고가 아니라 최전선으로 가는 보급선이 몇 주 동안 마비되는 재앙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러시아 철도아지디의 화물 적재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출될 러시아 철도아지디 보고서와 업계 분석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의 적재량 감소의 93%는 직접적으로 기관차 부족에 기인합니다. 시스템 내부의 이러한 침식은 신경계를 겨냥한 외부의 비대칭 공격을 동반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러시아 내 파르티잔 조직들은 거대한 열차를 탈선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훨씬 저렴하고 훨씬 더 영리한 목표물인 개전기 캐비닛을 선택했습니다. 선로 바로 옆에 서 있는 이 회색 금속 상자들이 신호, 선로 전환, 교통 흐름을 관장하는 전자 두뇌입니다. 한 파르티잔이 쇠지렛대와 5달러어치의 휘발유로 이 상자들 중 하나를 열고 불을 붙이면 해당 철도 구역의 모든 신호등이 자동으로 페일세이프 모드로 전원됩니다. AP통신이 확인한 데이터에 따르면 145건 이상의 이러한 사보타주와 방어 행위가 러시아 전역과 유럽 국경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캐비닛이 불타면 시스템은 눈이 멉니다. 열차는 멈춰야 합니다. 통행은 시속 10km의 달팽이 속도로 무전 지시를 통한 수동 모드로만 가능합니다. 시속 80km로 흘러가야 할 군사 물류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뒤에는 수백 대의 열차가 줄을 섭니다.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파르티잔들은 단지 라이터 하나로 러시아군의 보급 속도를 80%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술적 파산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시스템적 심장마비로 이어집니다. 러시아 철도는 단순한 운송회사가 아니라 러시아 국가의 중추입니다. 이 중추는 현재 금융 붕괴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2025년 첫 9개월 동안의 러시아 철도아지디의 순손실과 투자 프로그램 40% 삭감은 위기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자금이 바닥난 이 거대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화물 운임을 최대 20%까지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 인상은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러시아 경제의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로 석탄, 곡물, 철강을 운송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하여 현지 생산자들이 파산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제 위기는 극적인 인적 자원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러시아 철도아지디는 역사상 가장 큰 인력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기관사, 유지보수 기술자, 신호 엔지니어들이 러시아 철도아지디에서 대거 사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렘린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무기 제조 부문의 급여를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철도 노동자가 3배의 급여를 주는 우랄바곤자보드 전차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왜 혹한 속에서 선로를 수리하겠습니까? 이러한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러시아 철도아지디는 은퇴한 기관사들을 강제로 다시 불러들이고 채용 기준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입니다. 30년 전에 은퇴한 기관사가 운전했던 열차는 아날로그 제어 장치와 단순한 계기를 갖춘 소련제 기계였습니다. 오늘날 러시아 철도아지디의 현대식 기관차는 디지털 화면, 복잡한 소프트웨어, 자동 제동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컴퓨터입니다. 70세의 노동자가 이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관리하고 그에 맞춰 반사신경을 적응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상황은 열차의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사고와 시스템 오류의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화급 효과는 민간 경제에서부터 최전선, 병사의 헬멧에까지 직접적으로 미칩니다. 정유소 폭격으로 시작된 연료 위기는 철도 붕괴와 결합하여 완전한 물류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피격된 정유소의 부족분은 다른 지역에서 기차로 운송된 연료로 충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철도는 막혀 있습니다. 탱크 화차들은 시베리아 한가운데에 멈춰선 고장난 기관차들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선의 전차들은 연료를 공급하는 동맥이 막혔기 때문에 연료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돈바스의 러시아 지휘관은 탄약 부족이 생산량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 탄약은 생산되어 화차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 화차들을 끌어야 할 기관차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부품을 기다리는 고철 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러시아의 철도 화물 운송은 이러한 병목 현상으로 인해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전쟁 기계가 멈췄다는 증거입니다. 2025년에 러시아 국영 기업들의 부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러시아 철도공 사지리가 공급업체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부품 암시장마저 말라붙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멈추면 바퀴도 멈춥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러시아에서는 산업에서 최전선까지 이어지는 그 거대한 물류 벨트가 삐걱거리며 멈춰섰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크렘린의 유명한 동쪽으로의 전환 전략은 이제 자국 철도의 잔해 아래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푸틴의 지정학적 플랜 B는 항상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군사, 경제적 지원을 운반하기 위해 바이카라무르 및 시베리아 횡단 철도라는 거대한 강철 동맥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선들은 현재 역사상 가장 큰 지식 효과와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복 제스비 시베리아 심장부의 세베로무이스키 터널에서 감행한 대담한 작전은 콘크리트 터널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유일한 아시아 관문을 폭파했습니다. 전략적 체크메이트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베로무이스키 터널은 러시아의 유일한 통과 지점입니다. 25km 구조물은 벤 노선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타격함으로써 SBU는 러시아의 군사보급 및 연료 수송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병목 지점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전선뿐만 아니라 물류 출발점에서도 멈춰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터널이 비활성화된 후 러시아가 사용하려 했던 대체 경로인 유명한 악마의 다리에 대한 사보타주로 인해 노선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철도 원칙의 가장 약한 고리, 즉 단선 비중복 구조가 붕괴했다는 증거입니다. 기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저 사여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에서 온 수백만 발의 포탄이 전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김정은이 탄약을 공급할 수는 있지만 러시아는 더 이상 이 탄약을 9,000km 운송할 능력이 없습니다. 불타는 신호상자와 고장난 기관차 때문에 기차들이 단선 철도에서 몇 주 동안 갇혀 있습니다. 물류학에서는 이를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며 러시아는 이제 자국 지리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전략적 기피로 여겨졌던 그 광대한 거리는 이제 물류적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이 상황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크렘린의 무한한 인력 및 탄약 공급 원칙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러시아의 군사 교리는 손실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원을 전선에 투입하여 적을 압도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원들을 펌핑하는 파이프라인이 터지면 자원의 풍부함은 무의미해집니다. 시베리아 창고에서 쏟고 있는 탱크나 공장에서 제조된 총알은 최전선에 도달하지 않는 한 전략적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붕괴가 유라시아의 다리가 되겠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꺼낸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러시아 경유 유럽 수송을 접었다. 물, 도난, 시베리아 장기 체류 오려타. 러시아를 세계 무역의 중심에 두려던 푸틴의 꿈은 불타는 개전기 캐비닛의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전쟁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향후 10년에도 치명적인 경제적 자살 행위입니다. 러시아 경유 물류 경로는 이제 신뢰할 수 없고 취약하며 기술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경로로는 군사적 승리도 경제적 번영도 운송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제국의 힘은 보유한 미사일의 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사일을 운반하는 기차의 바퀴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러시아에서는 그 바퀴들이 굴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10달러짜리 베어링 위기가 10억 달러 규모의 군대를 마비시켰습니다. 개전기 캐비닛에 불을 붙인 그 작은 불꽃들이 크렘린의 전략적 계획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철의 혈관이 끊어지면 몸이 아무리 커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물류 심장이 흔들리고 있으며 이 부정맥은 최전선에서의 완전한 붕괴를 예고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최신 독점 분석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으시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희 선택 감사합니다.